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또 이 커피 관장을 한 번 더 다시 시연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커피 관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 커피 관장 통만 사놓고 늘 쳐다만 보고 있대요. 엄두가 안 나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커피 관장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커피 관장은 체내에 그 노폐물을 배출하고 또 독소를 중화하고 또 우리 그 암환우들은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그 내장기관에 그 암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게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토할 것 같은 그 소화기관에 그 암을 갖고 계신 분들 자꾸 속이 메석거리고 토할 것 같다. 또 변비 때문에 이게 안 내려가면 물도 못 마시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통변을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이걸 한번 해보시면, 저는 이걸 해보고 지금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멀리 강원도 갔다가 오면서 하루를 안 했더니 상당히 몸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매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18년 전에 더 이상 병원에서 안 되겠다, 간암이셨는데 그분이 호스피스로 가라 그럴 정도로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이 커피 관장을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이제 먹는 것도 물론 조심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건 커피 관장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한번 나도 해보고 따라 해보자.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게 좋다면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처음엔 따라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제가 습관화돼 있어서 매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암환우님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해서 좋아졌다고 하면 뭐든 따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은 이 관장이 그 장을 무력하게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거 한 지가 거의 한 두어 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장이 무력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변을 보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고, 그래서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몸 체크를 해가면서 관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내 컨디션이 좋은지 아니면 아닌지, 어떤 분은 또 커피가 체질이 안 맞아서 레몬을 한다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커피가 이거는 유기농 커피예요. 근데 유기농 커피를 써야 되는 게 어차피 우리가 이게 장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먹는 그 카페인하고 이 직장으로 들어가는 카페인하고는 그 작용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하니까 먹는 건 카페인 때문에 상당히 건강에 해롭죠. 그리고 이 커피를 보면 이 커피는 생두예요. 근데 생두 한 스푼에 이거 볶은 커피를 2스푼을 넣었는데, 이 볶은 커피는 많이 심하게 볶지 않았어요. 이게 심하게 볶으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상당히 태우는 정도로 심하게 볶거든요. 근데 이게 심하게 볶지 않은 커피를 어떤 식으로 끓이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끓일 때 이 유리로 된 냄비를 씁니다. 이 유리 냄비를 쓰는데, 이 유리 냄비에 이거 한 스푼을 넣어요. 이게 밥숟가락만 한 거거든요. 이거 한 스푼을 넣고 생도 한 스푼. 사실 지난번에는 또 볶은 커피가 다 떨어져서 생두만 끓여서 했는데, 이 생두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커피가 좋다고 하는데,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건 그 폴리페놀 때문이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지만
이걸 볶았을 때 너무 태워버리니까 우리 건강에 안 좋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폴리페놀은 열에 굉장히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에 펄펄 끓여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끓여도 폴리페놀의 그 우리 건강에 좋은 건 변함이 없다. 그래서 끓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볶은 커피, 이건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심하게 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볶은 커피. 이거는 분말. 우리가 먹는 분말보다는 약간 이렇게 만져보면 알갱이도 좀 먹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유기농 커피에 간장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커피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물을 500ml 정도만 부어서 끓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부어서 끓이냐 하면 이게 온도를 이렇게 관장을 하려고 할 때 온도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많이 끓여버리면 이게 많이 끓였을 경우에는 온도를 이게 다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저는 적게 잡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500ml 정도를 붓고 그냥 아주 약불에 30분 정도를 끓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30분을 이렇게 끓였어요. 이게 30분을 끓이면 이게 물이 상당히 진하게 우러나거든요. 아주 약한 불로. 너무 빨리 끓이는 것보다 약한 불로 끓이는 게 좋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끓이면 커피는 못 마시지만 온 집안에 커피 향이 가득하니까 전 참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커피 관장통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커피를 끓인 물이 뜨겁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거 식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걸 그대로 하려면 이 물을 좀 적게 잡아서 진하게 끓인 다음에 이 찬물을 여기다 섞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서 섞은 다음에 농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채로 걸러야 돼요. 이 커피 콩이 들어가면 관장액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커피 콩이 안 들어가게 채로 거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관장액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관장통에 담는데 이 관장통은 담기 전에 반드시 이걸 잠그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열리는데 이렇게 잠궈야만 부으면 안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잠궈서 부어 볼게요. 이건 S골인데 이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싸게 팔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고 이렇게 붓습니다. 이제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기가 이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양을 여기까지 꽉 채워요. 생수를 더 받아서 더 채울 거예요. 자, 이제는 이게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화장실로 들고 가기가 좀 난처해서 여기서 보여드리기만 하는데요. 이 화장실에서 가장 높은 데다가 이 S고리를 걸어놓고 저희는 수건 거는 데가 좀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늘 걸어놓고 하는데 이 S고리가 높을수록 이게 압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더 쉽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게 체온하고 비슷하다, 약간 미지근하다, 그 정도면 딱 좋습니다. 이게 너무 온도가 높으면 오래 참지를 못해요. 빨리 배설을 하게 몸이 그렇게 빨리 배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서 미지근하다. 우리 엄마들은 아기 때 우리 아들 아기 때 목욕시키던 물, 그 물 온도 정도 된다. 이 정도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서 정맥 주사 맞을 때 에어가 차면 우리 몸속으로 약이 잘 안 들어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잠궈 놨는데 이걸 풀어서 에어를 잠시 빼주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화장실에서는 그냥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열어서 빼주지만 여기는 이제 거실이니까 대야에다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에어가 이게 한번 액체가 쭉 나와버리면 에어가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잠궈요. 그럼 에어가 빠지고 여기까지 끝까지 액체가 차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이 젤을 끝에다가 발라요. 어떻게 바르냐? 손에다가 약간만 짜놓고 이 젤이 없으면 저거 해도 돼요. 올리브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젤은 저는 수용성이라 그냥 물에다 씻으면 금방 씻어버리니까 올리브유보다는 이게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끝을 처음에는 한 10cm 정도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굴리면 다 묻죠. 근데 이 손바닥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항문에 이렇게 발라요. 그럼 바르면 이렇게 양쪽이 다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쉽게 들어갑니다. 근데 쉽게 들어가는데 1차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양을 하냐 하면 이 양은 요 3분의 1 정도는 미리 1차를 넣어요. 1차 넣어가지고 내 뱃속에 있는 노폐물, 변을 보고 해도 잔변이 꼭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1차 넣어서 이렇게 5분 정도만 참았다가 잔변을 빼버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걸 씻고, 이제 이게 화장실이니까 수돗물에 씻고, 다시 넣는데, 한번 5분 빼고 나면 거의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다시 끝까지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2차, 이제 2차를 하거든요. 2차를 할 때는 쉽게 들어갑니다. 아주 쉽게 들어가고, 누워있을 때, 이게 앉아있으면 아무래도 이 수위가 이렇게 변기에 앉아서 넣는 건 잘 들어가지만, 이 속에 간까지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눕는 게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간도 쉽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리 아기가 엄마 태아 속에 있을 때의 포즈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오랫동안 한 10분은 충분히 참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참기가 좀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포즈를 바꾸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이렇게 해서 고양이 자세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엉덩이를 치켜들고 고양이 자세를 하면 이 액체가 앞으로 쏟아지죠. 몸 속에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쏟아져서 안에서 액체가 더 쉽게 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5분 더 참으면 한 15분 정도 참았다가 배설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제 잘 실천하실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